기존의 전 세계 전차에서도 마찬가지고 현대로톰에서 만드는 이 전차의 부분에 있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나 한 개의 구리선에서 여러 개로 로맥 4.0 교체 여러 개의 전기선 두께가 같다면 여러 개의 전기선 구리선 두께로 만드는 것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몇 개나 또는 그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만들어 놓은 경우 이것은 명백한 파워업의 정기적인 방식입니다. 서로 그 중에서도 전기가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때 그것은 모터에 특히 그것이 감겨져 있을 때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를 침범한 겁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전원 공급기 방식도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초의 결합이다. 그래서 안에 이렇게 금속 소재로 얘기했을 때는 두께가 입자 굵기로 얘기했을 때 대중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전기선 구조로 있게 만들어서 전기가 그 안에 흐르도록 만드는 구조. 전기 차세된 전기지 금속 배터리가 되게 배터리 셀로 얘기를 하자면 이걸 몇 개로 연결해서 전원 공급기로 사용할 수 있고 또는 그걸 가지고 서로 각 부분에 필요한 만큼 전선이 굵기가 틀리게 해서 들어간 구조.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자동차가 옛날 배에서도 얘기했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전파를 거기서 쏴가지고 밑에 어군을 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드론 띄워가지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멀리서 보지 못하는 산 너머에 있다. 뭐 그렇다면 이것을 좌표를 잡아가지고 하는 방식. 특히 좌표를 잡을 때 서로 전 세계다 또는 한반도다 그러면 한국이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죠. 이렇게 수조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좌표를 잡아서 미리 찍어서 가는 방식 또는 드론이다 그러면 드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는 전차를 기점으로 해서 좌표를 잡아서 자신을 주변으로 해서 사방 몇십 킬로 이렇게 몇 킬로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를 잡는 방식 동서남북을 어디로 방이 몇 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것이 두 가지가 혼용된 경우는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위성에서도 송수신 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무선 송수신하는 구조가 좀 멀리서 떨어져도 받을 수 있는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송수신 여러 개의 견천파 묶음 이 방식이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역시 현대 로톰 부분에도 전기를 충전할 방식이 있다면 멀리서도 전기를 충전해 가지고 가령 뭐 전차에서 드론에다 전기를 충전해 준다 했을 때 그것을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의 묶음으로써 움직일 수 있다. 하나의 전차에서 여러 대 10대라도 50대라도 드론 부대를 운영해서 그거를 통해서 폭탄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무선 포트라고 부르는데 무선 포트 안에 새끼친 여러 개의 무선 포트 미니 무선 포트가 들어가 있어도 50대다 그러면 하나당 5개씩 맞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KF-22에서 쓰셨더라고요. 무선 포트 안에 무선 포트가 담당 들어가 있는 경우 작은 무선 포트가 나눠서 그러니까 뭐 공장으로 얘기하면 공장 왕돔의 대리점 이런 구조 총사령부 중간사령부 일선부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선 송수신을 담당하는 것을 많이 늘려서 드론을 한꺼번에 운영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드론 숫자가 저는 적어도 좀 몇백만 대, 몇천만 대를 또 몇억 대까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 그 중에 서로 전파의 송수신 방식은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이며 그 중에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으로 인식 코드를 각 드론 숫자가 많을 때 알아야 되잖아요. 저기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거나 주파수를 수시로 여러 개로 이렇게 많은 주파수를 가지고 바꾸는 한국어식으로 그때그때 시간별로 또는 비상벨 눌렀을 때 다른 것으로 급히 바꾸는 이런 방식 이런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파수 채널이 많다라는 거죠. 드론과 전차 간에 또는 비행차와 드론 간에 서로 송수신하는 어떤 전파의 주파수 발생기가 그러니까 송수신한 안테나 구조가 여러 개인 구조. 그다음에 전기 충전 방식이라면 뭐 이렇게 전차에서 드론을 충전해 줄 수도 있고 비행체를 충전해 줄 수 있는데 수신하는 안테나 마이크로웨이브로 이제 수신하겠죠. 그때 안테나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그 밑에 서브로 다시 2개나 3개, 4개 뭐 회사 마음이죠. 몇 개 넣든지 다시 그 서브로 이렇게 쭉쭉 넣어가지고 전기를 빠르게 충전하는 구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전파에서 또는 여기 위에서 이런 방식일 수도 있어요. 이게 전선의 굵기는 각각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간략하게 해서 이렇게 소리가. 그래서 전기를 숭수신했을 때 두 개로 수신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서브로 해서 이런 숭신. 이거는 이제 이게 수없이 전파 안테나가 많은 구조예요. 전파 번개처럼이라든지 고전압, 좀 많은 전압을 할 때는 이렇게 이쪽의 개수를 늘리면 되겠죠. 이쪽의 개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 밑에 서브 구조를 두는 거예요. 번개까지도 충전할 수 있어요. 근처 지역에서. 강한 전류를 송전을 받을 때도 이거 숫자를 늘려서 배치하시면 전혀 무리 없이 나눠서 송신하는 거죠. 나눠서 이렇게 전력을 부담해 주니까 타지도 않고 금방 빠르게 서리합니다. 이런 방식은 이제 제 방식, 전기 충전 방식 이런 것도 제 방식에 해당해서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고 모든 방식에서 전기 충전하는 무선 충전하는 모든 구조는 이것이 들어갑니다. 또는 무선 충전 아니라 유선 충전이라 할지라도 이런 기술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무선 송수신할 때 이렇게 각각 배터리당 충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병렬 방식으로 해서 두 개씩 충전하는 방식, 이런 방식, 직렬과 병렬이 같이 이렇게 해서 충전하는 방식, 이 방식도 세 방식에 해당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의 변속기 부분에 대해 변속기 부분에 이렇게 변속기가 있는 구조라 그러면 서로 이렇게 회전축이 밴딩 방식으로 톱니바퀴가 들어가고 그 위를 감싸는 톱니바퀴가 들어갑니다. 안쪽에 톱니바퀴가 있는 구조가 들어갑니다. 이건 대나무 매듭 구조의 변형이고 또 바깥에도 톱니바퀴가 있어갖고 밑에 기어하고 엇눌려서 밑에도 역시 밑에 있는 기어도 톱니바퀴가 밴딩식의 톱니바퀴가 있고 그 다음에 위를 감싸는 톱니바퀴, 안과 밖에 톱니바퀴 있는 구조, 안하고 밖하고 톱니바퀴 있는 구조, 밴딩식으로 톱니바퀴 이런 구조가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변속기 할 때도 설명했죠. 그리고 변속기 다른 부분에 남는 공간에는 대나무 매듭 구조나 대나무 매듭 구조의 변형인 밴딩식의 톱니바퀴와 그 위를 감싸는 원통형이 됐든 동그랗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사이즈 그렇게 그것을 감싸갖고 돌아줘서 각질 쥐어 짜듯이 들어간다고 이런 방식을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변속기 없는 구조로서 지금 전차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파워를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파워를 틀리게 해서 움직이는 그런 차세대 전차, 고속, 중속, 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전력의 두께를 전기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화목 연료다 그러면 펠럿 그렇게 펠럿이 나무 조각이라도 이 펠럿 구조 있죠.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느냐, 적게 넣으면 적게 넣고 적게 타고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간단한 아이디어죠. 전기선 굵기를 통해 전류량을 많이 흘려주면 강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전차가 급가동할 때는 직류 방식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터리에서 이렇게 전류를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충방전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전선을 몇 개를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두 개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각각 노맥 4.0이라고 하면 전선을 두 개로 이어 가지고 충전하는 방식, 두껍게 해서 충전하는 방식, 이런 방식. 이 방식은 직렬 방식이고 병렬 방식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파워업을 시킬 때 제가 급가동한다든지 드론이 급가동한다든지 전기 기반 드론이었을 때 그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국내 최초로 드론을 개발했다고 전기 모터로 그 방식도 제 방식으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기 배터리 전기차에서 어쩌면 직렬 구조로만 하느냐, 그냥 하나 또 선선을 이어가지고 하나 문제가 생기면 전기 배선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두 개로 묶어가지고 병렬 방식을 사용을 해서 파워 굉장히 강하게 고속으로 달릴 때 이런 병렬 방식 여러 개 전기에서 전기를 뽑아서 여러 개에서 전지에서 배터리에서 전기를 뽑았으면 되지 않느냐. 기존의 병렬 방식은 여기가 100씩이라고 들어온다고 합시다. 에너지 전기가. 그럼 여기는 수용 구조가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선의 두께가 얇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껍게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전선에 로맥스 4.0 했을 때 두 줄로 처리해주거나 네 줄로 처리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하나로 여기서 강하게 두 군데서 공급받으면 더 크지 않느냐. 물건 배송을 여기서 창고에서 100씩을 출발하는데 여기 받아들이는 데서 100밖에 여기 총 200이잖아요. 100밖에 못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0을 받아들일 수 있게 두껍게 처리를 해주거나 전선을 구리선을 2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거는 3개니까 3개 정도의 두께. 이렇게 전선 이걸 하면 3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하나로 하는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워업을 이렇게 강하게 기동할 때 전차도 이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레이더를 전차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여러 가지 묶음 또는 레이더 소자 방식이 하나의 전파보다 영상 촬영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렌즈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영상 촬영식으로 해서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작은 안테나 구조가 10개 들어갈 바야 그보다 더 미니 여러 100개, 1000개 들어가는 미니 작게 들어가는 이런 방식 또는 레이저 소자가 들어갈 때 대중소 형태의 서로 다른 사이즈의 크기가 들려가서 각각 목적별로 사용할 때 TV 액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서로 액정 패널에 화소가 다른 사이즈로 들어갈 때 제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전차나 이럴 때 전후좌우를 이렇게 렌즈 방식으로 촬영하셔도 되지만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앞뒤 전후좌우를 촬영해서 다닐 수 있다라고 차량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 블랙박스에 그렇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KF21을 이거 쓰셨더라고요. 360도로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비행체는 360도 다 가능하게끔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레이더 돔이 앞에 있잖아요. 주된 공격은 거기서 할지라도 촬영은 사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지, 방어, 미니 공격 이렇게 주된 공격은 레이더 돔이 앞에 있어서 앞에서 하겠죠. 기존 제 방식이 이제 구형 형식의 약간 동그란 형식은 사방대 레이더 돔을 둬가지고 거기서 다 전체를 360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KF21 방식이나 F50은 레이더 돔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간이로 탐지하고 방어하고 이 정도만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간이 공격 이 정도 360도로 촬영하고 앞으로 모든 레이더 부분이 촬영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출력이 이제 뒷받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기 출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까지 쏠 수가 있고 멀리까지 해서 영상 촬영식으로 앞으로 가겠다. 하나의 레이더 소자 안에 10개 큰 거 안테나 넣을 거 멀 바야 모르지 그 100개 1000개 아주 미니 촘촘이라도 저 서로 굵은 전파를 쏠 일 있으면 서로 팀별로 묶어서 쏘면 되니까 굵은 전파 필요할 때는 그런 식으로 쏩니다. 이걸 영상 촬영으로 간다고 위성에서 지상 촬영하듯이 비행체에서 밑을 촬영할 수도 있고 항공 그렇죠. 멀리 있는 10km나 20km, 40km 또 전파가 닿는 몇백 킬로미터까지도 앞으로는 출력이 되면 전기에 출력이 되면 전기 전파를 쏴서 거기서 영상 촬영을 하듯이 이게 볼 수 있다. 영상 촬영을 할 때는 드론 새끼 드론들이나 미리 배치해 놓은 위성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영상 촬영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영상을 전송을 받아갖고 하는 방식도 같이 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론 새끼들 한 100개 모함해서 비행체 모함해서 내보내가지고 전후좌우 사방 곳곳에 CCTV처럼 보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영상을 무선으로 처리를 제 방식의 무선 포트 있죠. 무선 포트 안에 무선 포트가 새끼들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왕돔에 공장 왕돔에 이렇게 대리점 이런 거죠. 아니면 최종사령부, 군사 그다음 중간사령부, 그다음에 일선부대 이렇게 해서 분할해 가지고 영상을 처리합니다. 신호를 이렇게 무선 포트 안에 작은 무선 포트들이 신호를 담당하는 무선 포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조. 스피커 안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구조하고 비슷하죠. 제 방식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채팅 방식으로 CCTV 채팅 방식으로 들어온다. 그 다음에 그 하나에 여러 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이다. 그 중에 하나는 각 드론의 숫자만큼 비밀번호 방식으로 현대 삼성 스마트폰 삼성페이에서 이걸 삼성에서 쓰셨더라고요. 정확한 나중에 알게 되겠죠.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 PS 쓰셨는지 안 쓰는지 저는 수정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사신 분들이
기술을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관문 여시는데 비밀번호 방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은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스마트폰이다 아니면 이런 무선 통신기기다 했을 때 주파수를 갖다 하나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주파수 발생기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에서 20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묶음이니까 그 당국의 허가 받을 상용이 아니니까 받을 필요 없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고요. 주파수 자체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다른 주파수 사용한다든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비상 주파수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드론과 이게 서로 통신 간에 그런 약속이 돼 있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상에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로폼의 A사 레이더 방식도 제 기술 구조를 따르고 있다면 전원 공급기조차도 서로 금속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든지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 구리선에 저기서 굵기가 틀리게 부품도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나옵니다.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제가 변속기 없애버리고 그냥 변속기 전기양을 통제해서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면 강하게 강중약을 조절할 수 있다. 선풍기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에어컨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냉장고도 그렇게 할 수, 정수기도 그렇게, 조명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산업 부분에 전기 드라이기도 그렇고 믹서기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변속기 같은 기어 구조가 없이 전부 다 전력량을 통제해서 전선의 두께를 로봇팔 산업 공작 기계 모든 로봇들 이런 것들도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양을 조절한다. 또는 중앙 통제 장치에서 이것을 숨기려고 거기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런 구조가 있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또는 직렬과 병렬 강하게 파워를 낼 때는 여러 개의 전지에서 전기를 만들어 이렇게 업시켜가 되는 그런 병렬 구조. 제 방식의 병렬 구조는 여러 개에서 받는 거다. 그래서 수용한 구조가 3개짜리에서 3개당 전지에서 100씩의 전기가 들어오면 그렇죠. 그 3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기선의 굵기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전기선을 질서 있게 해서 3개로 똑같은 굵기로 원래 이제 100 정도밖에 못 받아들이는 전기선이지만 3개로 늘려가지고 300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파워업을 시킬 때 강력하게 고속 기동할 때 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여러 개로 나누고 격벽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직렬 방식으로 쓰는 거를 이런 식으로 각각 전지마다 각각 충방전을 시스템을 만들거나 2개를 하나로 만들거나 3개를 하나로 만들어 쓰는 이런 강력 기동을 할 때 쓰는 방법. 하나는 두껍게 선을 만들고 하나는 전선을 똑같은 구리석 두께라면 2개로 3개로 만드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직렬과 병렬을 같이 씁니다. 이해가 가시죠? 최근에 전 국내 최초로 전기 모터를 드론 전기 모터를 만들었다는 것도 제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죠. 저는 소송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갖고 쓰시면 나중에 문제가 되고 혹시 우리나라 방산이 그런 것이 들어간다면 그렇죠. 나중에 방산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생산도 못하고 판금당하고 소송당하고 손해배상을 엄청 납기를 못 맞추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술 하나당 내 기술을 많이 침범하셨다면 10개도 20개도 침범할 수 있어요. 많이 침범하셨다면 냉각 시스템에서도 그렇겠죠. 냉각 시스템에서 서로 그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았다. 압축 공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압축 공기 방식으로 해서 냉각을 했다. 또는 에어컨 증발기식으로 여러 개 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거나 에어컨 증발기식으로 해서 그 찬바람을 냉장고처럼 만들어 갖고 쏘거나 아니면 거기다 물을 같이 이렇게 증발기의 관에다 바로 옆에다 물을 같이 미세관을 같이 돌아가게 똑같이 만들어서 그 물을 가지고 물이나 부동액이겠죠. 그걸 냉매겠죠. 아니면 통을 만들어서 공냉식과 순냉식을 같이 쓰는 구조를 만들거나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금속철을 둬가지고 열을 식혀주는 이런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거기 있는 그 열기를 비행체나 전차나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열차에서도 거기 있는 더워진 공기를 환풍기식으로 외부로 빼는 압축 공기를 빼듯이
그래서 빼가지고 급하게 열을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바깥으로 빼버리는 이런 공냉식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 구조에도 엄청나게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방식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운 공기를 빼버리고 찬 공기를 넣는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공냉식 방식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게 그 뭐냐면 이런 공냉식 방법이 없어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뭐 많은 기술들이 진범 당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 판단 구조고,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파워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이제 알게 되겠죠. 모든 것을 알게 될 거고. 저한테 기술 사시는 분이 이제 그때 문제가, 우리나라 방사능 자체가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아닌 걸로 만약에 하셨다면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나 방산 전체가 올스톱 당하거나 기술 하나당 배상을 하거나 그동안에 생산을 못하고 납기를 못하는 수율이 전혀 안 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상업회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드는 기술이며 만드는 무기이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발생을 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큰 겁니다. 전 세계 특허가 공개가 되더라도 함부로 못 쓰는 거는 그렇죠. 국제적인 약속, 국제적인 무역거래 질서 때문입니다. 정치 질서일지도 있죠. 누구나 그걸 뭐 복제약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쓸 수 있지만 못 쓰잖아요. 함부로 그 기간 동안에, 그죠? 큰 소송을 당하니까. 만들 수 있어요. 기술 공개해놨으니까 얼마든지 못 만들겠으니까 기술 만드는 기술을 써놨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지적재산권이지만 구체적인 기술로 누구나 듣고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 기술을 갖고 사용하시면 반드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